안녕하세요. 나홀로 개인회생 박시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에서 채무 탕감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탕감이 안 되어도 회생을 하는 게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라고 알고들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다 채무를 깎아줄까요?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무가 탕감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원금은 탕감 안 되고 이자만 탕감되는 경우가 있고, 원금과 이자 전부 탕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탕감이 되지 않는 경우냐,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행성 채무입니다. 사행성 채무를 아무 제한 없이 탕감해 주는 것은 회생 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채권자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도박, 비트코인, 주식 같은 사행성 채무는 법원에서 변제율을 높이게끔 유도합니다. 특히 사행성 채무인데 최근 채무 비율이 높은 경우는 원금을 다 갚게끔 합니다. 다음으로 비면책 채권입니다. 세금이나 임금 같은 경우는 면책이 되지 않으니까 탕감도 되지 않고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든지 해서 전부 갚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 대비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재산 이상으로는 갚아야 됩니다. 만약 재산이 3천이 있다고 하면 최소 3천은 갚아야 회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채무가 3천 언저리일 경우에는 전부 갚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까지 갚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 채무액을 전부 변제하는 경우 중에서 채무 원금이 재산보다는 적은데 이자까지 포함하면 재산보다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자까지 포함시켜서 갚도록 합니다. 또 채무 대비 소득이 높아가지고 가용소득을 다 변제에 투입하면 36개월 전에 다 갚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이자까지 다 갚도록 합니다. 이런 경우에 원금 혹은 원리금 전부를 다 갚아야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회생을 하느냐? 나는 회생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실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자 발생이 정지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자까지 갚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잘 없고 대부분은 원금까지만 변제 대상이 되는데, 지금 법정 최고한도 이율이 연 20%거든요. 그런데 연 20%에 육박하는 이자율이거나 아니면 1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연체 이율이 10%를 훌쩍 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럴 때 회생에 들어감으로써 이자가 더 붙지 않는다고 하면 엄청난 실익이 있는 거죠. 또 이자는 복리라는 점까지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채권자의 추심이나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 혹은 중지 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중지는 당장에 진행 중인 강제 집행을 중단시키고, 금지는 앞으로 있을 강제 집행 또는 추심을 막아줍니다. 중지나 금지를 못 받더라도 이후에 개시 결정을 받으면 똑같은 효과가 있고, 경우에 따라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해서 추심해서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빚을 나누어서 갚는다는 점입니다. 회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36개월 동안 나눠서 갚습니다. 이게 채권자하고 협의해서 혹은 사정해서 나눠서 갚는 게 아니고 법에서 나눠서 갚으라고, 또 채권자에게는 기다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무자는 물론 회생 기간 동안에 힘드시겠지만 매월 갚을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생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채무를 다 갚더라도 회생을 해야 하는 혹은 회생이 나은 이유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사행성 채무, 특히 최근 채무 비율이 높거나 비면책 채무 비율이 높거나, 세 번째로는 빚 대비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탕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생을 함으로써 이자 발생이 정지되고 추심, 강제 집행에서 해방이 되고 채무를 나눠서 갚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회생을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